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9월 25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9월 24일 기준 확진자가 4,634명 추가되면서 역대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한 26만 2,022명, 사망자는 전날에 비해 128명이 추가되어 만명을 넘어선 1만 105명, 완치자는 전날 대비 3,895명 증가한 19만 1,853명입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배째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970루피아, 팔 때 15,000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도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9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식자재 가격 동향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킬로그램당 루피아 기준액입니다. 이번 주는 전반적인 식자재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쌀, 소고기, 계란, 바왕메라, 마늘, 짜배, 설탕의 금액이 소폭 하락하였고 닭고기, 식용유의 금액은 소폭 상승하였으므로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에릭 국영기업부 장관과 바흐릴 투자청장이 전용기로 LG화학과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설립 문제를 단판짓기 위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방문 기간 LG화학과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과 미팅을 통해 배터리 공장 설립과 광산 관련 사업 패키지 투자 조건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으로 2030년에 전기차 산업허브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외곽 부카시에 현대차 완성차 공장을 유치한 데 이어 LG화학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루훗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가 LG화학과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과 리튬 배터리 개발을 위한 투자협력 협약에 서명했다. 2024년까지 811 타입 최신 리튬 배터리가 생산되길 희망한다고 현지 언론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LG화학은 인도네시아에 단독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와 첫 번째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한편 중부 자바의 바탕 산업단지는 총 4,000헥타르 규모이며 1단계로 450헥타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LG화학과 현대차는 바탕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공장을 짓고 있는 부카시, 인근 까라원 지역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의료기관이 새로운 코로나19 집단 감염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책본부의 위꾸 아디사스미토 대변인은 병원이 집단 감염지 중 하나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하며 지난 12일 시점의 통계에 따르면 병원, 사무실이 집단 감염 최대 발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병원에서만 24,400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사무실 3,194건을 상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국 간호사협회 하리프 파디일라 회장은 자카르타 특별주, 동부 자바, 남술라에시, 발리주 등 4개 주 간호사 3,0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라고 말하며 이 중 최소 85명이 사망했다. 자카르타 글로브에 따르면 자카르타의 간호사 1,629명이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며 가장 많았다. 동부 자바가 844명, 남술라에시가 350명, 발리가 156명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리프 회장은 전국 통계를 취합하면 수천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최근 자카르타 수도원 의료진들에게 무료 정기검사를 실시해 다행이다. 즉시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의사 117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보건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위생규율에 반발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코로나19 대응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레트노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신속 통로 제도에 합의한 이래 이를 순조롭게 이행해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 장관은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으며 레트노 장관은
한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협상 등을 통해 역량을 나타낸 유 본부장을 적극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양 장관은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깊은 신뢰에 기반해 국방 안보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공조를 비롯해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수입이 남성보다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전년 동월의 23.4%에서 약간 감소했지만 2010년 동기의 23.6%에서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여성의 평균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한 245만 루피아, 남성의 평균 수입은 4.3% 증가한 318만 루피아였습니다. 대졸 여성의 임금이 대졸 남성에 비해 31.9%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 관리직의 임금은 여성이 590만 루피아로 남성의 723만 루피아보다 18.3%포인트 낮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디아하디 인구연구소 경제학자는 남녀 간 임금 차이가 없어지면 경제 성장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다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는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연합의 에리 의장은 의사결정직에 여성을 많이 등용하고 임금 협상에도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와 유엔 여성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세계 평균 16%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교정당국은 감방 바닥에 6개월 동안 구멍을 파 탈옥한 중국인 사용수를 체포한 즉시 처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이 창판이란 이름의 사형수가 자카르타 외곽 반튼주 땅그랑 1급 교도소에서 14일 새벽 탈옥한 뒤 열흘 넘게 행방이 무연합니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반튼청장 안디카는 붙잡는 즉시 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인권부와 경찰, 마약단속청이 합동팀을 꾸려 차이를 추적하는 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마약류 소지만으로도 최장 20년형에 처하며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종종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외국인 등 마약사범 18명의 사형을 집행한 뒤 4년째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이는 2016년 110kg의 필로폰을 인도네시아로 밀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차이는 2017년 1월 24일 자카르타 경찰서 유치장에서 세막대기를 이용해 화장실 벽을 뚫고 탈출했다가 사흘 만에 붙잡힌 뒤 같은 해 사형 선고를 받고 2018년부터 땅그랑 1급 교도소에 복역했습니다. 같은 방 수감자는 차이가 6개월 동안 감방 바닥에 구멍을 파고 같이 탈옥하자고 권유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차이는 직경 1m, 깊이 3m, 길이 30m의 터널을 파 하수관을 통해 교도소 밖으로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하원 의원들은 탈옥 현장 조사 뒤 스크루 드라이버 같은 걸로 혼자 이렇게 장기간 구멍을 파낸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파낸 흙을 쌓아두지도 않았다며 교도소 직원 등 연루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상세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현재 탈옥 사건과 관련해 교도관 5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5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 까시